자, 164페이지. 지금 결국 제가 증가 감소의 정의 말씀드렸고, 증가 감소의 정의는 뭐였지?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항상 크면 증가 함수다라고 했고, 그건 증가 함수의 정의고요. 실제 미분 가능한 함수는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하나 외우셔야 되는 건 증가 함수일 조건은 f'x가 0 이상 등호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정의했고,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같거나 크면 fa는 극소값이고 반대면 극대값이었죠. 그건 정의였고, 우리는 이제 결국은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를 데리고 놀 거니까 극대극소의 실제 판정은 얘도 마찬가지.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로 판정한다는 얘기야. 도함수로 판정. 그럼 제가 그림만 그려드리면 그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렸으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럼 여기 이때 함수값이 극대값이겠지. 여기를 a라고 하면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x는 a에서 극대이고 fa가 극대값이라고. 그럼 특징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양수였다가 0 찍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음수로 바뀌지.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라는 건 반드시 0이라는 그 가운데 점을 통과를 해야 되고, f'a가 0이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이고 반대면 극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 게 다음과 같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바로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는 166페이지부터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예요. 다 미분 가능한 함수. 왜? 다항함수니까. 네, 1번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1번은 조금 애매한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증가 상태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 제가 짧게만 알아볼게. 미분 돼, 안 돼? 되지? 도함수 존재합니다. 다항함수니까. 그럼 도함수를 구해. 그럼 x는 2에서 상태를 물어볼 때는 그냥 f'2 구하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죠? 그럼 2라는 단 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 상태겠니? 감소 상태겠니? 증가 상태다 라는 거고, 그냥 그렇게 넘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다음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각각 구하여라. 얘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나는 증가 감소의 판정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놈이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려면 0 이상인 구간 찾으면 돼요. 0 이상이 나오려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제 구간의 표기법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 반 열린 구간, 이거랑 0 이상이면 0 이상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맞죠? 두 번째는 감소하는 구간은 프라임 x가 0 이하 나오는 구간이니까 0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구간의 표기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맞죠? 아까 질문하신 분 대답한 대로 0인 점은 둘 다 포함되지. 0인 점은 둘 다 포함됩니다. 됐죠? 그림으로만 제가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일단 3번 바로 옆에, 자, fx의 도함수 y는 f'x. 앞으로 이놈의 도함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말은 f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따로 멘트가 없더라도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자, x는 1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지금 이 그림상 x는 1에서 증가 상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그림상 접선의 기울기 0이지? 0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가 상태이기도 하고 감소 상태이기도 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왜 증가해요?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아마 이 표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거의 보지 않을 거야.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한 점은 삭제됐고 구간만 봅니다. 구간. 근데 이 책은 조금 높아심에 실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 수능 시험이나 평가원에서는 나올 리는 없어요. 학교 시험은 낼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뭐 그냥 내면 내는 거니까. 자, 그럼 기억은 그냥 맞음을 인정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열린 구간 2부터 4에서 감소한다. 2부터 4까지 열린 구간이면 이거죠. 감소하니 지금?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있지. 그냥 틀렸고. 자, 열린 구간 3부터 5에서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뭐 눈만 정상이면 증가하는 거 맞지? 위로 올라가잖아. 왜? 어? 아! 헉! 이거 지금 도함수였어. 병신인가? 도함수네요. 이게 fx가 아니라 f'x네요. 그럼 지금 1에서는 그냥 양수지.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맞아요. 아이 바본가? 자,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는 프라임 x가 다 음수죠. 프라임 x가 음수니까 감소인 거 맞습니다. 자, 3부터 5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인 구간도 있고 양수인 구간도 있으니까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다라고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됐지? 끝. 여기는 빨리빨리. 자, 예제 2번. 실수 전체에 증가한다. 자, 다항함수니까 미분 되죠.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실수 전체에서 프라임 x가 뭐 나오면 돼? 0 이상. 실수 전체에서. 자, 그럼 도함수 제가 먼저 구해볼 거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 나오면 되죠. 그럼 1학년 내용이 필요하네. 2차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려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의 교점이 있거나 없으면 됩니다. 하나 있거나.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요? 0 이하.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부터 플러스 루트 3까지 등호 포함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그럼 3차 함수는 항상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렇죠? 쭉 증가하는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합니다. 3차 함수 중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도 똑같이 풀어내시면 되고 1대1 대응이다 혹은 1대1 함수이다 라고 해도 똑같이 풀어내시면 되고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조건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1, 2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하죠.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똑같이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만. 4차 함수는 참고로 증가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소함수도 될 수 없고요. 그건 뒤쪽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 바로 옆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 개념 넓히기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 자, 일단 다음 함수가 극대값 16일 때 상수 a의 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미분 가능하네.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제가 파악을 할 거고
자,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3차 함수가. 자, 지금 0이 되는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이지. 마이너스 1이랑 1입니다. 여기서 증가함표 작성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증가함표 작성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앞으로 증가함표 작성할 일은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없긴 하지만 제가 가로줄, 세로줄까지 다 치진 않을게. 먼저 증가함표라는 건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항상 순서가 x, f'x, fx 먼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로에. 이 중에 미적분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f'x도 나중에는 여기 증가함표에 추가하셔야 돼요. 2번 미분한 걸 f'x라고 합니다. 자, 문과 학생들은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정리하면 프라임x가 0이 되는 x값을 적어.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랑 얼마지? 마이너스 1이랑 1 적고, 이 사이의 숫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 점 3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점 3개, 1보다 클 때 점 3개. 저는 세로줄만 대충 이렇게 그을게요. 자, A 가로도 긋자. 자, 이걸 증가함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표시해. 증가함표는 앞으로 항상 작성할 때 프라임 x, 더블 프라임 x, fx 이 순서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블 프라임 x는 없고, 여기는 그럼 뭘 적을 거냐? 프라임 x의 부호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는 음수. 둘이 갖다 곱하면 양수. 그치?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대충 0 같은 애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 얘는 음수. 둘이 갖다 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1보다 크면 둘 다 뭐지? 그러면 fx, 여기는 모양 적는 겁니다. fx의 모양이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야 되고,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려가야 되고,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략의 모양을 예상하는 걸 증가함표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제가 fx를 그릴 때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그리셔야 되고, 올라가다가 0 찍고 내려가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모양. 오케이. 여기 x좌표가 얼마야?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 찍고. 여기는 이 그림에서 1이죠. 이때 함수값 여기다 적어주시고, 이게 증가함표 작성한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 f1을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럼? f1 극속값, f-1은 극대값. 문장으로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며 그때 극대값이 f-1이라고. 지금 근데 문제의 힌트가 극대값이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16이란 얘기죠. 자, 그럼 f-1은 이제 계산. 자, 스몰 a는 14 나오지. 됐어요? 자, 여기 처음 이걸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 어색하신 분도 있을 테니 바로 옆에 3-1번 한번만 풀어보세요. 물론 이거를 증가함표 작성을 한 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또 당연히 어색합니다. 두 번째 이걸 배우시는 분이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제 3번이 아니라 숫자 바꾸기. 자, 다음 새로운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7이다. 상수 a의 값과 극대값을 각각 구하여라. 다음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됩니다. 그럼 프라임 x 먼저 구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0이 되는 점을. 자, 그럼 증가함표 작성. x, f'x, fx 세로에 쓰시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1, 1 쓰시고 그 사이의 범위는 점 3개.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f'-1, f'1은 0이고요. 이제 부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라임 x의 부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고요. 이것도 음수입니다. 그럼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죠, 부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대충 0 같은 애 생각해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 자, 1보다 크면 양수. 앞에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음수. 그럼 이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0 찍고 올라갔다가 0 찍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방금이랑 위아래 뒤집힌 형태. 그러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가져야 되고 1에서 극대 가져야 됩니다. 이제 힌트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이 극소이고 그게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고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 마이너스 1은 이건 함수값이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자, f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6 플러스 a고 걔가 마이너스 7. 자, 스몰 a 마이너스 3 나오겠고 f1이 극대값이고 f1은 자, 근데 제가 방금 스몰 a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참고. 이제 앞으로 증가함표 작성해서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완전 제곱식이 있니 없니? 인수분해했을 때 도함수에 없지? 완전 제곱식이 없으면 부호는 교대로 바뀝니다. 교대로 바뀐다는 게 뭐냐? 그냥 하나의 범위만 찾아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음수니까 여기 음수면 완전 제곱식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써주시면 돼 그냥. 이건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0이 되는 순간마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도함수를 구했는데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다. 얘는 2일 때 0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2보다 조금 작더라도 양수고 2보다 크더라도 양수지. 완전 제곱을 하면 이 근방에서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그려내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죠? 자, 더 빨리 그리는 법을 볼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더 빨리 그리는 법은 우리 앞에서 극한 배웠어요. 여기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고 하면 fx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최고차항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결국은 마지막은 내려가야겠죠. 마지막은 내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내려가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1번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반대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 1이다.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면 얘가 제일 빨리 증가하니까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만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2번이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1번이면 이렇게 없으면 그냥 쭉. 이거는 제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조금 더 단정하게 정리를 할 거고 근데 필수 예제만 보고 제가 넘길 수가 없는 게 요거. 지금 제가 두 문제 푼 건 fx가 통째로 주어졌을 때고 그 다음은 도함수가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도함수죠. 자, 이제 두 번째 잘 하셔야 되는 게
식이 주어지면 그냥 인수분해하고 증가함표 작성하시면 돼. 근데 식이 주어지지 않고 프라임 x의 그래프에서 fx의 그래프 모양을 예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상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 그리고 연장선을 그립니다. 연장선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건 일단 제가 써드리고 f 프라임 x의 부호를 관찰하시고 세 번째는 y는 fx 그려낸다. 근데 여기서 그려내는 건 이 정확한 그래프의 위치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치는 알 수 없고 모양 정도만 가늠을 하자 라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지금 문제에 명확하게 이 주어진 함수가 y는 f 프라임 x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fx가 아니라.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연장선을 그려. 0이 되는 점이 여기 얘는 비어있고 여기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 표시.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지금. x가 아래로 깔려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양수,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양수, 음수, 양수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살짝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fx를 이 아래쪽에 바로 그리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죠. 내려와야 되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매끄럽게 그려주셔야 되겠고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리고 0 찍어야 되지.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이 구간은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고 다시 0 찍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또 올라가야 돼. 그죠? 또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일단 연속함수라고 했습니다. fx는. 연속함수인데 지금 여기서 프라임 x의 값이 있니? 1에서? 1에서 프라임 x의 값은 없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자, 원래 왼쪽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래.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fx가 연속이니까 뭐 여기 얼척없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모양은 얘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지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충의 그래프 모양만 가늠이 가능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맞아?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는 y는 fx의 모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치는 모릅니다.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건 몰라. 니은 0에서 극소이다. 0에서 극소니? 극값이 아니지? 극값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1에서 극대이다. 1에서 극대는 맞죠? 맞습니다. 극소 극대는 미분 가능성, 연속성과 상관없다라고 했어. 극대는 맞습니다.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큰 값이니까. 자, 그럼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죠. 됐음. 자, 여기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제가 빨리 하고 제낄게. 다음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지고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진다는 얘기는 일단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f 마이너스 1이. 근데 다항함수네. 다항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나오려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또 0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 극소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F'1도 자, 0이 나와야겠지. 맞아요? 됨? 극소값, 극대값은 함수값이니까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다항함수인데 그 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와야 되니까 식 3개 나옵니다. 식이 3개가 나오고 미지수가 3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야 정상이야. 자, F'X를 먼저 구해볼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 관계식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1 얘는 0. 자, F'1 자, 얘도 0. 연립방정식. 둘이 냅다 더하면 자, 스몰 b -3이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a 빵이고요. 그죠? 그러면 fx는 x제곱 a 빵이니까 2차항 없고 b는 -3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힌트.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그냥 연립방정식 푼 거죠. 자, 그럼 fx는 x제곱, b는 -3, c는 -2. 자, 그럼 제가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이제는 제가 증가함표 작성 없이 빨리 그려볼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죠. 결국 이 함수는 x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2번 나와야 됩니다. 2번 찍고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요령입니다. 요령. 그리고 작은 놈이 여기, 큰 놈이 여기. 항상 이 모양이다. 자, 근데 극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F1 구하시면 되죠. 1에서가 극소입니다. 자, -4. 됐어요? 자, 여기는 제가 뭐 딱히 연습할 시간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제가 3차, 4차 함수를 한 번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편의상 제가 지금 편의상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인 경우로 가정하고 그릴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이제 위아래 뒤집으면 되죠. x축 대칭 이동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제가 이 3차 함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f'x는 반드시 무슨 함수지?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3차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x는 반드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f'x는 0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fx가 3차식이면 미분한 도함수 f'x는 2차 함수가 되겠고 그 2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은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은 세 가지 꼴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지.
이건 100%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판별식으로 제가 그래프 개형을 나눌게요. 요 놈의 판별식 DFO 기준. 자, 그럼 첫 번째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되지? 2번 나와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 나와야 되고, 저는 지금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가정했으니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계속 커질 거예요. 결국은 우상향할 거란 얘기죠. 결국은. 그럼 모양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무슨 값을 가질까요? 특징이 극대 극소 가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겠지. 그냥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 3차 함수인데 극대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 있어야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오케이.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이 뭐 나올 때? 0이다. 근데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근 가진다는 얘기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무슨 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 완전 제곱식입니다. f'x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예요. 자, 그럼 얘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제가 f'x를 구했는데 x-1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증가함표를 작성을 해본다라고 하면 1에서 0이죠. 맞지? 그럼 1보다 좀 작으면 작더라도 여전히 뭐지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양수죠. 부호가 1보다 작든 크든 얘는 양수예요. x에다가 제곱할 거니까 1보다 크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멈칫하고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그 인수분해 결과만 보더라도 그 값을 가지는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예로 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특징이 있어요? 그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값이 없어요. 없잖아. 여기 그 값이 어디 있어? 근데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지 지금? 증가함수라고 하죠. 증가함수면 역함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증가함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하처럼 엄밀하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크게 깊게 구분짓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나와 있으면 다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얘는 역함수 있니? 얘는 없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역함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 쩌리 같은 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저 2차 식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애예요. 이런 애들.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은 다 이런 모양이지. 그냥 f'x가 항상 뭘까?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니까 얘랑 거의 비슷해.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심지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도 이거 그대로 만족할까? 증가함수이고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하고 1대1 대응이라고 불러도 되죠. 맞습니까? 그럼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 나오면 극대극소를 가지는 거고 그 외에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통틀어서 0 이하가 나오면 극값이 없다는 얘기죠. 극값이 없으나 중요한 건 역함수는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더 자세하게 제가 그래프를 이제 빨리 그려내고 요령 있게 하는 건 조금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하고 일단 여기를 먼저 받아들여 주시고 자, 이제 문제를 넘어갑시다. 1번. 다음 함수 fx가 극값을 가진대. 그러면 fx가 3차 함수네?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겠네? 이렇게 되려면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된다. 이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결론만 외우시면 안 되고 극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2번 나오면 됩니다. 2번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럼 프라임 x는 이거야. 이제 도함수는 미분법은 쉽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라는 도구 쓰시면 되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좀 더 쉽습니다. 도함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면 되니까 a는 6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뭐 전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정확히 반대 조건이죠.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0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0인 점이 없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판별식이 0 이하 나오면 된다고. 뭐의 판별식? 도함수. 자, 그럼 저놈의 판별식은 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플러스 9a가 0 이하. 자,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저는 5-3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5-3번. 다른 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좀 못하시는 부분인데 이건 1학년 때 2차 방정식 아마도 뭐 규보쌤이나 명준쌤은 근의 분리라고 알려주셨을 거고 저는 근의 위치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했을 텐데 그걸 좀 잘 하셔야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2학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자, 다음 저 함수가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고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1초과 2 미만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먼저는 극대극소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저는 도함수를 구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됩니다. a가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에 명확히 써 있어. 극대극소를 가진다라고 했죠. 가진다라고 했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마지막은 올라가야 돼요. 또 이렇게 이쁘게 그리시면 되지 대충. 근데 이제 조건에 맞게 그대로 표시를 해볼게. 마이너스 1초과 1 미만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1은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이에 극대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초과 2 미만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두 점은 다 무슨 점이지?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두 점입니다.
여기도 f'x가 0, 이 점도 f'x가 0. 결국은 이 문제는 형태만 미분법이지 1학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f'x는 0의 두근이 자, f'x는 0의 두근을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작은 놈을 알파, 큰 놈을 베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f'x는 0의 두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한 근은 1초과 2 미만에 있으면 되죠. 맞죠? 이게 정확히 근의 위치죠, 지금. 뭐 규보쌤이나 명쌤 근의 분리를 가르쳐 주셨을 거고. 맞죠? 제가 늘 강조했는데 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뭘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프, 어떤 대수식으로 풀려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마시고 무슨 판별식이니 근각계수니 판별식이랑 근각계수는 실근의 개수나 부호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고 정확하게 실근의 위치를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린 후에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f'x가 2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죠. 근데 대칭축은 어디니? 대칭축은 확실히 1입니다. 그럼 제가 f'x를 그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돼야겠지? 그런데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얘랑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식이지 얘랑 x축과 교점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두 칸이고요. 2는 한 칸이니까 2가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죠?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결국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하나는 1에서 2 사이에 존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제가 그린 그림상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문제마다 그때그때 생각해내라고 했지. 무슨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니? 뭐 굳이 따지면 함수의 연속에서도 배웠죠. 사이값 정리. 1에서 음수, 2에서 양수 나오면 끝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반드시 만나 안 만나? 만나고 이쪽은 좌우 대칭이니까 그냥 만나겠지. f-1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이쪽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면 이쪽에 있는 근은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동 만족이에요. 자동 만족. 그럼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f'2는 0보다 크면 되겠죠. 됩니까? 근의 위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건에 맞게 그림 그리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관계식을 작성해내시면 돼. 자, f'-1은 1 플러스 2 플러스 a고요. 자, f' 잠깐, 이거 뭐야? 맞나? 자, f'2는 a 이거 잘못 구하지 않았어? 진짜 병신인가?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죠. 이렇게 되겠고 f'2는 4 빼기 4 플러스 a니까 요겁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스몰 a는 0초과 1 미만. 됐어? 이게 가장 노멀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볼 때는 학교 시험을 보면 여기 대칭축도 왔다리 갔다리 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파남축 기억나니 얘들아?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고려하셔서 그래프 움직여가면서 관계식 다 작성하셔야 돼.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